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엿장수 서기호 하기 전에 축구 얘기 잠깐 해보죠. 어제 저희 방송에서 김한 축구 해설위원이 한국 대 콜롬비아 경기를 2대1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예상 적중했습니다. 김한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 해설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얻어 걸리셨네요. 네, 어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경기 말했는데 정확하게 맞춰서 저 맞힌지도 모르고 있어서 작가님이 아침에 연락 오셔가지고 맞추셨다고 해서 겨우 알았습니다. 네. 예,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던진 말 같았어요. 예. 네. 예. 그 전체적으로 경기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콜롬비아가 강팀인데 강팀 상대로 홈에서 뭐 좋은 경기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 단점들도 분명히 발견됐던 경기거든요. 그래서 뭐 평가전이라는 게 좋은 것만 볼 수 없고 나쁜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어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축구 팬들이 벤투 감독을 향해서 자, 이 정도 되면 조현우가 주전 아니냐? 왜 기용을 지금까지 안 했냐? 어제 기가 막힌 선방쇼를 여러 차례 보였어요. 네, 마지막에 사실 조현우 없었으면 역전을 당할 수도 있었죠. 뭐 거의 역전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선방 능력에 있어서는 김승규 선수보다는 조현우 선수가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도 확인했는데, 벤투 감독은 좀 다른 걸 보는 것 같아요. 선방 능력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 또 추가적인 어떤 다른 요인들을 확인하고 계속 김승규를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김승규 선수가 장염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조현수 선수가 기회를 어렵게 잡았는데 그 기회를 그래도 잘 포착해서 이제 6월에 다시 한번 소집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 거의 뭐 5대5 정도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투톱은 괜찮았죠? 네, 뭐 둘이 또 나이도 동갑이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같이 뛰어갔기 때문에 호흡면에서는 당연히 큰 문제가 없었고 뭐 둘이 서로 이제 공간들을 메워주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비적인 면에서 어땠습니까? 뭐 수비적인 면에서 수비를 후반에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김영건, 김민재 우리가 상당히 믿고 있는 두 중앙 수비수가 있어서 그래도 뭐 대량 실점 또 실점 위기들을 많이 넘겼던 것 같고 특히 뭐 김민재 선수는 뭐 물론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정말 실력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다 수비 중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김한재님께서 우리 수비가 너무 젠틀하다 좀 거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또 이제 뭐 이번 경기는 없었지만 VR 시스템,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거칠게 하면 다 잡힐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월드컵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제는 거친 수비도 뭐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수비하는 게 오히려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콜롬비아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조금 비매너인 모습, 의료진 박스를 던져버리는 행위도 했었는데 왜 이랬을까요? 네, 그렇죠. 의료진 박스 뭔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다행히도 이제 의료 도구는 아니고 물통이 든 박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 이기고 넘어왔잖아요,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 이제 경기가 안 풀리니까 스스로 좀 이제 멘탈이 무너지면서 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뭐 콜롬비아 선수들이 이런 경기들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과거에도 상당히 많이 한 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그 콜롬비아 주전 에이스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네. 전반전부터 나왔었다면 경기 결과가 달랐을까요? 전반전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그래도 수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지 않았을까 생각은 돼요.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전반전에 그쪽이 밀고 올라왔으면 우리에게 더 많은 공격 기회도 왔을 것 같거든요. 일단 역습을 이제 벤투 감독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경기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 후반에 한 번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뭐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당장 쓸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강인을 쓰는 것보다 지금 이 경기에서 이겨서 콜롬비아를 우리가 이긴 팀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전이기 때문에 평가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도 당연히 뭐 존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기는 게 팀으로서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싶어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손흥민 선수가 콜롬비아 선수들을 향해서 입을 좀 다물어라 말이 많다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콜롬비아 언론에서 이거 가지고 엄청 비난 기사를 쓰고 있다고요?
네,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 콜롬비아 갔을 때 눈을 찢는 선수가 한 명 있었거든요. 예. 이 선수 이번에 안 왔는데 그것과 뭐 거의 동일한 행동을 했다. 손흥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면서 손흥민이 마치 인종차별을 한 것처럼 기사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제스처를 한 이유는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좀 과도하게 좀 파울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 없는 상황에서 당하면서 좀 화가 났던 것 같고 경기 중에는 화를 안 냈지만 경기 끝나고 계속 이제 콜롬비아 선수들이 이제 입으로 말로 계속 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용하라고 제스처를 취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할 만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평가전이 예정돼 있죠? 네, 6월 달에 호주랑 일단 평가전 한번 하고 또 아직 이제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시아 팀과 또 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월드컵 예선, 카타르 월드컵 예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아시아 안에서 경쟁을 하는 아시아권에서 상대해 볼 수 있는 팀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6월은 좀 세계적인 강팀보다는 아시아권에서 대결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려라 거북이님께서 김한 씨 이번 주 아프리카로 K리그 중계하시죠? 별풍 리액션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댓글 달았네요. 네. 이번 주말은 이주원 해설위원이 하게 됩니다. 네. 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전화통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한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재 이 방송은 YTN 라디오, 또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또 서기호 TV, 또 예스 앱, 팟빵 앱 여러 가지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네. 대검찰청 산하 김학의 윤중천 별장 특수강간사건 진상조사단이 한 통의 제보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 제보 편지 내용이 조금 충격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 제보 편지가 보낸 사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제 검사로 돼 있습니다. 검사. 현직 검사. 근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그래서 익명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대검 진상조사단에 날라왔는데 이 제보 내용이 뭐냐면은 모 검사, 그러니까 박춘근 검사로 지금 대체로 언론에서 알려져 있는데 네. 박춘근 검사가 과거 춘천지검 차장검사 시절에 춘천에서 이 윤중천과 친분을 갖고 있었고 또 이 박춘근 전 차장검사가 김학의를 이 윤중천에게 소개해줬다. 예.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박춘근도 사실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조사에서 누락됐다. 예.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다. 그것 좀 밝혀달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서 왜 이분이 조사에서 누락되었느냐. 혹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와 절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취재해 본 결과로는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이 제보 편지를 언론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보도를 해달라고. 그런데 뭐 주요 어떤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 특히나 취재를 해보니까 조금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좀 있어가지고 보도를 못하고 있던 차에 시사저널에서만 단독으로 어젯밤에 이거를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김학의를 윤중천에게 소개한 사람이 박충근 변호사다. 요거는 조금 좀 사실관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박충근 변호사가 누락된 이유가 김갑배 변호사하고 절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첫 번째 김학의가 윤중천을 알게 된 경위는 이 박충근 변호사가 소개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원주나 충주 뭐 이쪽에 검사장들 모임이 이제 있는데 그 모임에 김학의가 나와서 윤중천을 알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중천이 그쪽 지역에 일종의 스폰서였어요. 예.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스폰서로 검사장들이 후배들한테 대물림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뭐 이런 게 조금 더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갑배 변호사라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17기 사법시험 17기 연수원 17기여가지고 박충근 변호사하고 동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절친이다 보니까 빼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제보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해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알겠습니다. 김갑배 변호사가요 민변 소속 변호사거든요. 예. 민변 소속 변호사가 이거를 뭐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주고 그럴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박충근 변호사 쪽에서 뭔가 이런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자꾸 뭐 이런저런 청탁에 들어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과거사 위원장직을 사퇴해버린 거 아닌가. 올해 1월 달에 이 김갑배 변호사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 사퇴했지? 근데 지금까지도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보 편지에서 언급된 변호사가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때요? 예, 이거는 사실관계 맞습니다. 예.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오랜만에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박충근 변호사가 최순실 특검 때 박영수 특검의 밑에서 보좌해가지고 특검보로서 맹활약을 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그런 특검보 역할을 하고 그 좋은 일도 했지만은 과거 검찰청의 차장검사 시절부터 이 스폰서였던 이 윤중천과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 요인으로 등장할까 했던 것이죠. 예. 즉 그래서 제가 서교TV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부분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 박충근 변호사가 소속된 곳이 LKB라는 로펌입니다. LKB가 어디냐면은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을 담당했던 그분이 대표 변호사로 만드신 분인데 거기에 이 법무부 실장 이용구 법무실장하고 같은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실장 이용구 법무실장이 좀 조사에 방해하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용구 법무실장이 조사에 방해했던 거는 이미 1월달에 언론에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어쨌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 제보 편지도 당연히 넘어가겠죠. 거기서 사실관계가 또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 편지는 문제는 제보 편지가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낸 제보를 보낸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예. 제보 편지의 내용 중에 팩트에 해당되는 거, 확실하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 그거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몇 가지 제가 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박충근 변호사가 여기 윤중천과 친분이 있다. 이거는 팩트에 거의 가깝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박충근 변호사가 윤중근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윤충근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대상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함시켰는데 자유한국당은 편파적이다. 그러면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홍천 의원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조홍천과 곽상도 두 사람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곽상도는 이제 친박 핵심이었죠. 박근혜의 거의 신복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김학의를 차관에 임명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 방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에 임명을 강행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에 비해서 조홍천 같은 경우는 약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복은 아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찰이 내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수사 방해 관련해서 약간의 관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팽당해가지고 결국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오늘 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직전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그대로 임명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그 동영상을 받고 네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말하고 상충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제가 국회 법사위에 근무할 때 그때가 2013년 14년이니까요. 그때 박영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위원장님이 그렇게 황교안 장관을 불러서 동영상 보여주고 동영상의 내용을 알려주고 한 거는 맞아요. 네, 그분이 한 말 맞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은 당연히 그걸 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지금까지 검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에 문제제기 있어서 본인이 사탕이 전부다. 라고 했던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표적감사와 특혜 채용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뭐 사법부도 정부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애시당초에 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라고 법조계 관계자들도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영장 청구 자체가 문제 있었다. 예. 예.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뀌면 그 산하 기관장들이 대부분 사퇴를 직접 하거나 스스로 하거나 안 하면은 이제 좀 압력을 넣어서 쫓아내거나 이런 일들이 이명박 박근혜 들어오면서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런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 환경부 장관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냐, 바람직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에 영장 기각 사유를 쓰면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권이 행사되지 않았던 사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옳은 일이냐, 굳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라고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예,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영장 기각한 판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 기각 이유를 썼어요. 이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인 이유는 그만큼 그 판사가 자질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판사가 볼 때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마냐, 구속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에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심리하면서 너무 확 와닿았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례적이라는 지적은 맞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안 판단,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미리 유죄 무죄를 너무 명확하게 판단해 놓으면
본안 판단, 정식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예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경수 도지사 사건 주심 판사가 이번 법관 인사 이동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것도 바꿔치기냐 우연의 일치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예, 이 부분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절반은 팩트가 맞고 절반은 팩트가 틀립니다. 예. 자, 앞에 부분 주심 판사가 법관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가지고 김빙희 판사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제가 서교TV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한 건 전혀 아니죠. 예. 예. 인사 이동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합리적 의심을 할 부분이 아닌 거죠. 본인도 팔산 출신이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주심 판사를 이 김민기 판사를 주심 판사로 배치한 사무분단 배치한 사람이 바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마지막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계속 창장을 하다가 이번에 고등법원장으로 올해 2월 달에 가셨거든요. 가서 이 김민기 판사를 이제 사무분담 시킨 겁니다. 그럼 이분이 만약에 되게 진보적인 성향의 뭐 그런 법원장에서 민중기 법원장님 같은 분, 서울중앙지검법원장 이런 분이었다면은 뭐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